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력전자 시스템 네 번째 강의로 화력 발전, 우리가 히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력 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로 처음 해보는데 이 강의가 보이스 레코드로 레코딩하고 언어 번역이 되는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 올려서 번역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겸 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LMS 사이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중국어로 번역되어서 강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한 거고, 테스트 버전으로 이번 온라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한국어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변환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각자 한번 변환 과정을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그리고 강의를 중국어로 한국어를 중국어로 변환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자, 4장은 화력 발전의 내용이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강의실에서보다는 온라인에서 제가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째로 화력 발전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력 발전이라 하면 화력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료로 석탄 또는 석유, LNG를 보일러로 태워서 그 태운 열, 에너지를 스팀으로, 전기죠, 그죠? 전기, 스팀으로 발생시켜서 우리는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을 전기 터빈이라고 합니다. 전기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화력 발전입니다. 따라서 화력 발전의 핵심은 우리가 보일러, 두 번째는 핵심은 스팀 터빈이라고 하는 전기 터빈이고요. 그리고 기타 스팀을 열을 떨어뜨리는 부수 장치들, 그리고 우리가 배열을 하는 배열 장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살펴보면 화력 발전, 이 기력 발전은 먼저 석탄 화력 발전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석탄이라고 하는 석탄 화력 발전, 석탄을 우리가 배에서
빼서 실어 오면 우리가 야적장에 축적해 놓았다가 석탄을 공급하는 급탄기라고 하는 급탄기와 그리고 석탄을 잘게 부수는 미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일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일러로 들어가게 되고 그 보일러로 들어갈 때 연소 과정을 거치죠. 연소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연소되면서 전기가 과열전기로 보일러 들어오면서 과열전기로 스팀이 나와서 우리는 터빈 쪽으로 들어가는데, 터빈도 보통 첫 번째는 고압 터빈에서 중압, 저압 터빈으로 전기를 이동시키면서 고압에서 다시 재가열시키는 제열기, 그리고 터빈에서 나오는 전기를 뽑아서 우리는 콘덴서라고 하는 복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물과 섞어서 다시 전기를 수증기로 만들고 난 다음, 그리고 급수 펌프를 통해서 다시 또 이 보일러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터빈을 통해서 터빈과 연결된 발전기, 우리가 발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전을 하고 변압기, 트랜스포머, 변압기를 통해서 우리는 전기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송전탑을 통해서 우리는 송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을 할 때는 대체로 수십 또는 수백 볼트지만 송전탑을 통해 때는 154kV, 345kV 볼트의 아주 특고압, 초고압이죠. 초고압 전기로 송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터빈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다시 순환하기 위해서 복수기를 위한 치수로와 배수로의 물의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즉 급수시설입니다. 급수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일러에서 나오는 우리가 배열가스죠. 배열가스는 다시 공기 예열기와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꿀뚝을 통해서 우리는 배열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전체 과정이 화력발전의 전체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일러를 통해서 가는 과정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 연소 과정입니다. 자, 보일러에서는 우선은 석탄이든 석유든 LNG 등 연료가 들어오면, 연료죠, 퓨얼. 연료가 들어오면 보일러에서 가열을 시킵니다. 보일러에서 가열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가열을 시키고, 결국은
슈퍼히트라고 하는 과열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열전기를 스팀 터빈이라고 하는 터빈으로 보내고요. 결국 보일러에서 물을 전기로 드럼을 통해서 과열전기로 우리는 스팀 터빈으로 보내고, 그리고 터빈에서 다시 돌아오는 고압 전기를 다시 한번 리히트, 제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압에서 나오는 전기를 다시 한번 제열시켜서 저압 터빈으로 다시 보내는 제열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열 효율을 향상시키게 되고, 보일러에서 나온 배열 가스를 다시 한번 가열시켜서 보일러에서 나온 열을 다시 우리는 급수 펌프로 연결시켜서 우리가 절탄기라 그러죠. 절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열 효율을 향상시키고, 공기 예열기를 다시 한번 통해서 열 효율을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된 마지막 과정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집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스트 또는 슬러그를 제거하고, 먼지죠, 그죠? 먼지 제거하고 굴뚝으로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일러의 부수적인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설명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리고 제가 제공한 슬라이드를 설명을 조금 번역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에너지를 순환하는 기력 발전의 원리를 본다면 전체적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과정의 흐름은 물과 전기의 상태 변화를 우리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꾸어서, 장치로 바꿔서 우리는 스팀, 과열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이 100도씩 끓을 때 우리는 액체 상태에서 100도씨를 끓이면 전기가 일어나는 상태, 우리는 그것을 습전기라 그럽니다. 습전기의 상태에서 좀 더, 습전기란 얘기는 수분과 전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좀 더 과열하면 우리는 과열전기가 됩니다. 과열전기가 되고, 그 과열전기를 터빈으로 보내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우리는 발전기를 돌리는 이러한 전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단순한 물을 100도씨로 끓이는 것이 아니고 과열기, 슈퍼히트라고 하는 과열기를 통해서 과열전기로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열되기 전 바로 이전의 상태는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습전기의 상태고, 습전기의 상태는 이 수분과 전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 바로 좀 더 가열을 하면 포화전기가 될 거고요. 포화전기란 얘기는 수분이 없는 상태가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가열을 시키면 이 전기가 더 팽창된 과열전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사이클을, 열 사이클을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고, 기력 발전, 즉 화력 발전에서는 이 랭킨 사이클을 가장 기본적인 열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이 스팀 히트에 들어가기 전, 바로 전의 상태는 바로 1번의 과열 상태고, 스팀 터빈을 돌리고 난 이후에 복수기를 통해서 나온 전기는 이렇게 온도가 떨어진 에너지 열 사이클이 될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복수기를 통하면 쭉 액체 상태로 되고, 액체 상태에서 급수 펌프로 압력을 올리고, 그리고 보일러에서 다시 히터를 가해서 습전기로 만들고, 그리고 과열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과열을 시켜서 우리는 열 사이클을 운영하게 되는 기본적인 우리 화력 발전의 기본적인 열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실제적인 터빈은 이 스팀 터빈에서 고압 스팀을 다시 한번 일부분을 정기적으로 스팀을 일부분을 빼내서 급수 가열기를 가열시키도록 하는, 그리고 1단, 2단 이렇게 여러 단의 전기를 빼내서 급수 가열기 물을 가열시키도록 해서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리제너러티브 재생 사이클을 사용하게 되고요. 화력 발전에서는. 그리고 재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압 터빈에서 다시 한번 재열을 가하게 해서 저압 터빈으로 돌리는 한번 가열한다는 얘기죠. 재열기를 통해서 재열 사이클 또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요거는 재생 사이클이고요. 상단에 터빈에서 나오는 거를 저압 터빈으로 돌리는 거는 재열 사이클, 그리고 급수를 가열시키는 것은 재생 사이클을 돌려서 우리는 화력 발전에서는 열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터빈 또한 이런 식으로 재생, 재열 사이클을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자, 열 효율 향상이죠. 열 효율 향상은 대부분 랭킨 사이클에서 어떻게 하면 재열, 재생 사이클을 해서 열 사이클에서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가 하는 부분이 화력 발전에서는 열 효율 향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화력 발전에서는 이런 열 사이클을 통해서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복합 사이클을 이용해서 열 효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합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복합 사이클, 복합 발전 방식을 화력 발전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합 화력 발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화력 발전입니다. 자, 확대를 확대가 다른데. 됐네요. 자, 복합 화력 발전은 1단에서 우리가 가스 터빈, 요거는 가스 터빈을 돌리고 가스 터빈에서 나오는 배열 보일러를 통해서 다시 이 스팀 터빈을 돌려서 발전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복합 발전은 연료를 연소시켜서 가스 터빈을 한번 돌려서 이 제너레이션 발전을 하고, 두 번째는 가스 발전의 배열을 다시 한번 재생시키는 보일러를 통해서 스팀 터빈을 돌려서 발전시키는 두 가지 발전기를 돌리는 복합 사이클 발전을 우리가 열 효율 향상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력 발전의 효율 향상, 효율 계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식보다는 개론적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의 자료로 한번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수식 하나만 살펴보면 이 복합 화력 발전의 발전기의 출력, 발전기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860 C분의 효율과 연료
자, 역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전기의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1시간 동안 이런 형태의 발전량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유의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리는 충분히 이 화력발전소의 입출력 관계를 슬라이드 자료에 넣어 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 보십시오. 수식적인 내용은 강의 시간에 전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로만 넣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보일러 부분을 한번 화력발전에서 중요한 보일러 부분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순행식, 자연순환식 보일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자연순환식 보일러는 첫째는 이 절탄기를 통해서 드럼을 가열시켜서 물을 포화시켜서 다시 한번 포화전기로 만들고 난 다음, 포화전기란 얘기는 자, 수증기에서 습전기,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는 그러한 전기를 재가열시켜서 우리는 과열전기로 스팀 히터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보일러는 우리가 관유식 보일러로 해서 한 관 안에 드럼을 생략하고 쭉 지나가면서 급수시키고 절탄기를 통해서 정발관으로 물을 정발시키고 난 다음 과열기로 과열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하나의 관으로 이용하는 관의 형태로 되어 있는 보일러를 이용해서 드럼을 생략한 거죠. 드럼을 생략한 관유식 보일러를 통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스팀 터빈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우리는 전기의 일부분을 끄집어낸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축이라 그럽니다. 축이 스팀 터빈에 있는 전기의 일부분을 복수기로 보통 100% 보내고 급수 펌프를 통해서 우리는 보일러로 재가열시키는 슈퍼히터에서 재가열시키는 사이클을 통하는데 터빈의 일부분을 빼서 일부분을 전기를 이용해서 그 전기를 사용하는 이런 거를 축이 복수식 터빈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스팀 터빈에서 나오는 전기를 일부분은 고압 또는 저압의 형태로 또는 고열 또는 저열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의 전기를 뽑아내고
콘덴서, 다시 말하면 복수기로 보내지 않는 형태를 사용하는 것을 추기 배압식 터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열병합 발전, 열병합 발전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기 복수식과 추기 배합식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스팀 터빈, 전기 터빈입니다. 전기 터빈의 앞부분은 고압 터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중압 터빈, 그리고 뒷부분은 저압 터빈에서 스팀의 압력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스팀을 복수기로 빼내고 그에 연결된 샤프트가 회전하면서 발전기를 돌려서 우리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화력 발전의 과정을 지금 애니메이션 처리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열 전기가 팽창된 과열 전기에 의해서 이 터빈이 고속으로, 화력 발전은 고속이죠. 고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분당 3600rpm 정도 고속으로 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터빈을, 스팀 터빈을 사용하지 않고 가스 터빈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스 터빈을 사용하는 원리는 이 압축된 이 공기를 압축시키고 난 다음 가열을 하고 팽창시켜서 이 터빈, 가스 터빈을 구동하고 난 다음 이 배기가스로 다시 한번 열 사이클을 돌려서 우리는 스팀 터빈 돌리는 복합 발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을 이 앞단에 가스 터빈, 고온고압의 가스를 돌리는 터빈, 이것을 가스 터빈이라고 합니다. 가스 터빈의 구조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스 터빈은 스팀 터빈보다는 열 효율이 낮지만 배기가스를 다시 한번 돌려서 우리는 열 효율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스 터빈의 구조와 실제 가스 터빈의 일실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부분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터빈은 이 공기 압축기로 압축을 하고 연소기를 통해서 연료와 같이 연소시키고 난 다음 그리고 팽창을 시키겠죠. 팽창시키고 가스 터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 터빈을 돌린 가스 터빈의 배열을 다시 한번 모아서 스팀 터빈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복합 사이클 발전, 복합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합 발전은 좀 전에 살펴봤듯이 가스 터빈을 돌리고 발전을 한번 하고 배기가스를 배열 횟수 열교환기 또는 우리가 배열 횟수 보일러라고 하는 히터 리제너러티브 스팀 제너레이터라는 HRSG 일종의 요거 보일러입니다.
보일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스팀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두 번 발전시키는 형태로 다시 한번 발전시키는 복합 화력 발전의 구조로 사용하게 되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실제 이 석탄 화력 발전에서 복합 사이클 발전을 사용해서 열 효율을 향상시키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탄을 가스화 보일러에서, 자, 가스화 보일러로 우리는 연소를 시키고, 그리고 가스 나오는 부분에 우리는 먼지나 CO2를 정제하는 부분, 정제를 시키고 난 다음, 그래서 가스 연소되는 부분에서 가스 터빈을 한번 돌리고요. 가스 터빈을 돌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복합 사이클 발전으로 전기 터빈을 한번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석탄에서 나오는 가스를 통해서 우리는 수소를 분리시키고, 그 수소를 이용해서 우리는 연료전지, 우리가 퓨어쉘이라고 하는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력을 한번 발생시키고, 가스 터빈에서 발전기를 돌리고, 그리고 스팀 터빈에서 발전 돌리는 이러한 복합 화력 발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이라고 하는 IGCC,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이 가장 첨단화된 최근의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기나 석탄, 산소에서 가스화기에서 그 가스에서 우리는 수소를 추출해서 연료전지를 돌리고, 가스에서 나오는 열을 통해서 가스 터빈과 전기 터빈을 돌려서 또한 발전시키는 이런 IGCC라고 하는 석탄가스화 복합 발전을 실제 화력 발전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자, 두 번째, 우리는 화력발전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병합 발전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입니다. 열병합 발전의 개념을 본다면, 연료, LNG나 LPG 경유, 중유를 하나의 에너지원을 가스 터빈이나 디젤 엔진과 같이 첫 단에서 발전을 시키고 난 다음 전력을 발전시키겠죠. 여기에서 폐열 회수 보일러
HRSG라는 폐열 회수 보일러를 통해서 우리는 스팀 터빈의 전기 그리고 그 전기를 데운 온수 이런 거를 실제 급탕, 냉방, 난방, 건조, 산업체, 공장 등에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발전을 열병합 발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병합 발전. 그래서 개념을 본다면 열병합 발전은 간단하게 보일러에서 스팀 터빈에서 나오는 일부분은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발생시키고 스팀 터빈에서 나오는 배열 또는 배기 가스를 전기 또는 열 자체를 활용하는 방식을 열병합 발전이라고 하고, 열병합 발전이 되면 기존의 에너지 효율을 70에서 8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병합 발전의 일예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열병합 발전에서는 거의 80% 이상까지, 전력은 대충 한 40%, 열은 한 30에서 35% 정도 열병합 발전에서는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구조로 본다면 슬라이드와 같이 도시가스의 연료를 가스 엔진을 돌려서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보조 보일러 또는 배열가스를 열교환기를 통해서 난방을 하거나 온수로 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기와 열, 전기, 온수 등을 같이 제공하는 열병합 발전이 아파트 주변에 많이 구축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병합 발전의 샘플을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면 중요한 부분은 화력 발전에서는 배기가스를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배기가스가 환경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배기가스에 있는 유해한 부분을, 오염물질을 우리는 제거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배기가스의 대책으로 본다면 우리가 삭스라고 해서 아황산가스에 의한 우리는 이런 유해 성분을 연소 중에 산소와 결합시켜서 제거를 해야 되고요. 질산이라고 하는 질소, 낙스라고 하는 질소와 산소를 반응시킨 부분을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집진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1차로는 원심 분리기와 같이 기계식 집진기를 사용해서 집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이클론이라고 하는 1차 집진기를 사용하고, 2차는 코트레일 집진기라고 하는 2차 정기적 집진기를 사용해서 우리는 배기가스의 유해한 더스트를 집진해서 포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산화탄소에 있는 CO2 가스 또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집진기는 원심력을 이용한 우리가 사이클론 집진기, 2차는 전기 집진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을 걸러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대책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환경 대책에 해당되는 거고, 화력 발전의 경우는 이러한 환경 대책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서 환경을 위한 화력 발전소 주변에 환경 대책 설비도 반드시 해야 되고, 또한 황산화물, 배연 탈황 설비 또는 질산화물의 산화물 배출물 또한 저감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CO2,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는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하는 CCS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하고 운송해서 활용하는 기술까지 화력발전소에 접목을 시켜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에서 사용되는 각종 부품 요소들과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용되는 터빈, 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기 터빈과 가스 터빈을 1차적으로 돌리고 전기 터빈을 이용하는 복합 화력 발전을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터빈에서 나오는 전기를 히터 또는 온수, 가열시켜서 온수를 이용해서 열 효율을 향상시키는 열병합 발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런 화력 발전의 전체적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전기를 발생시키는 화력 발전은 나아가서 원자력 발전의 전기 터빈의 기초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화력 발전에서 사용되는 각종 요소들과 기기들의 원리, 그리고 사용 이유, 그리고 열 효율 향상시키기 위한 화력 발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화력 발전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쭉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러한 영상이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 자막으로 중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LMS 사이트에 있는 원본, 한국어로 제가 설명드린 원본의 내용을 한번 번역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했습니다.